예하! 오늘은 슬개골탈구와 십자인대가 동시에 있을 때 수술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모디파이드 TPA로 수술에 대한 설명이에요. 십자인대가 끊어지면 TPA로 수술, TWO 수술 이런 교정 절골 수술을 하는데요. 십자인대는 이거예요. 허벅지뼈와 정강이뼈 사이를 잡고 있는 인대. 허벅지와 정강이 사이에 밧줄이 만약에 끊어지게 되면 사람은 부분적으로 끊어지는 경우도 많고 외상도 많고 끊어져도 수술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강아지는 뼈랑 뼈 사이에 밧줄이 없으면 경사가 있어요. 이런 경사. 그래서 계속 밀려요. 사람은 경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분 단열일 때 수술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강아지는 경사가 있어서 뼈랑 뼈 사이에 인대가 없으면 계속 밀리니까 TPA로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 경사를 없애서 사람 무릎처럼 무릎의 환경을 바꿔주는 거죠. 십자인대가 없어도 살 수 있는 무릎 환경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걸으면 이렇게 되겠지만 이 상태는 걸어도 축이 변하거나 그러진 않죠. 반면에 이제 슬개골탈구 수술은 말 그대로 슬개골이 빠지는 건데 이건 결과예요. 결과. 슬개골탈구는 결과고, 슬개골탈구를 만든 원인은 이렇게 정강이 뼈가 회전되고 돌아가고 뼈가 휘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슬개골탈구를 교정하기 위해서 홈을 확 파내고 확 꼬매겠다는 치료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정강이 뼈가 이쪽에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안쪽에 내측에 이렇게 치우쳐 있다면 여기에 붙는 이 힘줄 근육들, 대퇴사두근의 전체, 그러니까 강아지, 사람의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 전체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고, 이 상태에서 아무리 슬개골을 세게 꼬매도 결국은 빠져요. 운동을 제한해야 되고 예후가 안 좋고 관절염은 관절염대로 진행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안쪽에 있는 거를 가운데로 옮겼다, 그러면 알아서 슬개골은 따라서 들어오겠죠. 이게 가운데로 가면 슬개골은 알아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슬개골탈구 수술의 목적은 이런 얼라인먼트, 정렬을 맞추는 수술, 자동차 핸들을 이렇게 트는 정렬을 맞추는 수술. 그러면 슬개골탈구와 십자인대가 동시에 있을 때 어렵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교정하면 잘 못 걷는 경우도 많고, 두 개 다 교정을 해서 건강한 관절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인대는 십자인대대로 이 각도를 없애서 사람 무릎처럼 바꿔줘요. 이걸 TPA를 바꾼다라고 하는데요. 이 수술을 하고, 슬개골탈구는 슬개골탈구대로 이 안쪽에 치우쳐진 정강이를 가운데로 옮기는 이런 수술이 필요해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죠. 각도를 옮기고 안쪽으로 치우쳐진 정강이 뼈를 가운데로 옮기고. 방사선 사진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 환자가 전형적으로 슬개골탈구와 십자인대가 같이 있는 아이인데요. 슬개골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뼈의 중심에 있지 않고 벗어나 있죠. 중심에 있지 않고 벗어나 있어요. 수술 후의 모습을 보면 이런 식이 됐어요. 중심에 있죠. 중심에 있어요. 특징이 2019년도에 먼저 이쪽을 수술했는데, 2019년도에 수술한 방법은 TPA로 플러스 TTT, 그러니까 TPA로, 말씀드렸던 TPA로는 그대로 TPA로 하고 각도가 바뀌었죠. 원래 이랬던 각도가 좋아졌는데 TTT 수술을 하나 더 한 거예요. 여기 뼈를 한 번 더 잘라서 정강이 뼈를 아까 옮겨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있던 정강이 뼈의 일부를 바깥쪽으로 옮겨서 정렬을 맞춘 수술이고, 2019년도에는 TPA로 플러스 TTT를 더 선호했는데 소형견에서는 이런 식으로 뼈에 기형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뼈가 이렇게 틀어진 경우 모디파이드 TPA로 수술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뼈가 좀 펴 보이죠, 아까보다는. 그러니까 실제로 일반적인 TPA로 수술을 하는 거는 옆에서 보면 똑같아요. 이 경사도를 없앤다는 측면에서 보면 수술 전에 이런 식의 있었던 경사를 없애는 수술은 똑같지만, 앞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수술 전에는 이렇게 휘어 있었는데 이 휘어져 있는 부분을, 그 다음에 정강이 뼈의 일부, 경골 조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안쪽으로 치우쳐져 있던 부분을 가운데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뼈랑 뼈를
옆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데 이런 정면상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TPA로 수술을 하는데 옆에서 봤을 때는 경사가 없어진 부분은 똑같아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TPA로랑 일반적인 TPA로랑. 그런데 앞면에서 봤을 때 뼈를 돌린 거예요. 어렵죠, 이 수술이. 그래서 자세히 보면 뼈랑 뼈 부분에 이렇게 금속판과 뼈판과 뼈가 좀 떨어진 부분도 보이고 이 뼈 조각이 옮겨진 거예요. 또 다른 아이예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제가 수술할 때는 TPA로랑 TTT를 더 선호했는데 중대형견에서는 이 방법 TPA로 플러스 TTT 이 방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소형견은 이 방법이 더 낫지 않나 믿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소형견은 대부분이 뼈의 기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슬개골 탈구가 있을 때 이거를 모디파이드 일반적인 TPA로가 아니라 뼈에 이런 경사와 각도를 쫓고 뼈를 이렇게 회전시켜서 붙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뼈가 가운데가 아니라 이렇게 된 거. 그렇게 되면서 슬개골 탈구를 같이 교정하는. 그래서 이게 수술 전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뭔가 뼈가 회전되고 돌아간 상태였는데 수술 후에는 이런 돌아간 부분들이 좀 펴지는 그런 모습이죠. 어제 수술한 아이예요. 슬개골 탈구가 없어요. 운이 좋은 친구죠. 슬개골 탈구가 없어요. 뼈 정렬도 예뻐요. 이런 경우는 옆에서 봤을 때 십자인대가 끊어져요. 물이 많이 차 있어요. 그리고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수술 후에는 이 경사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각도를 없애는 수술을 한 4kg 정도 되는 아이고요. 근데 이 아이는 일반적인 TPA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아이와 다르게 예쁘죠. 어제 수술한 아이인데 뼈랑 뼈가 직선으로 예쁘게 되어 있어요. 뼈끼리 접촉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4kg 아이인데 기구 위치나 이런 것도 다 예쁘고 각도도 아주 예쁘게 교정이 됐어요. 모디파이드가 좀 심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식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해요. 뼈가 약간 옮겨서 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공간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모디파이드 TPA로가 심할 때는 이런 식으로 뼈가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칭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보다 정상에 가깝다는 거죠. 이렇게 휘어진 것보다는 직선에. 그러다 보니까 정렬이 더 예뻐진다는 거죠. 이 부분을 이렇게 가운데로 옮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TPA로 수술은 이 부분을 교정하지 않는데 모디파이드 TPA로 수술은 뼈를 이런 식으로 옮겨서 뼈를 이렇게 옮기죠. 뼈를 이렇게 옮겨서 이걸 가운데로 만드는 수술을 같이 하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 개념의 수술이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낯선 개념이에요. TPA로 수술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한 병원 중에 한 곳인데요. 그 당시 제가 미국 전문의들이 모여있는 이런 유료 사이트, 이런 컨설팅에 의뢰를 하면 이 수술이 잘 됐는지 컨펌을 받고 뭔가 피드백, 더 나은 수술을 위한 피드백을 원했는데 첫 번째 답변은 이거였어. 너 이렇게 작은 아이한테 이 수술을 왜 한 거야? 지금은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미국이나 유럽, 호주 전부 다 더 작은 아이를 했다, 2.5kg를 했다 이런 보고들도 많고 긍정적인 것도 많거든요. 수술 기술도 좋아지고 장비도 좋아지면서 확실히 임시로 교정하는 인공인대보다는 나이가 어리다면 활동량이 많다면 작은 친구들한테도 TPA로가 더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외국의 선생님들도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디파이드 TPA로가 마찬가지예요. 현재는 왜 이런 수술을 했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수술이 향후에는 굉장히 표준적인 수술로 많이 하는 수술이 될 거라고 믿어요. 다만 TPA로도 어려운데 모디파이는 훨씬 더 어려워요. 훨씬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이 상태에서 고정을 하다 보면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 수술적으로 굉장히 도전적이고 어렵거든요. 하지만 성공했을 때 굉장히 달콤하니까 TPA로 플러스 TTT, 그러니까 슬개골 탈구와 십자인대가 있을 때 TPA로 플러스 TTT를 하든가 모디파이드 TPA로를 해서 이 같은 TPA로에서 교정하지 못하는 정렬을 맞춰주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중대형 견의 경우에는 TPA로 플러스 TTT가 더 나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뼈 기형이 심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모디파이드 TPA로는 단점이 만약에 잘못하면 틀어진 정렬을 맞추려고 하는 건데 더 틀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술이 좀 어렵단 말이에요. 충분히 뼈에 대한 기형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고 그걸 교정할 수 있다 그러면 모디파이드 TPA로가 더 좋은 방법. 그래서 지금은 좀 낯설어요. 이런 얘기를 모디파이드 TPA로, TPA로 플러스 TTT 그러면 하는 병원 자체가 굉장히 극소수고 거의 없다 보니까 또 뭐야 이럴 수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입원을 안 했을 때 제 입원 왜 안 해? 제가 붕대를 안 했을 때 제 붕대 왜 안 해?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하지만 모디파이드 TPL로는 제가 하면 할수록 좋은 수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했고요. 모든 아이한테 적용은 안 되겠지만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활동량이 많고 조금 더 높은 무릎 기능 향상을 목표로 할 때는 일반적인 인공인대, 슬개골 탈구와 십자인대를 교정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은 슬개골 탈구와 인공인대로 같이 교정을 하는 건데, LFS라고 하는 수술로. 그거보다는 만약에 활동량이 많다면 모디파이드 TPL 수술이 더 나을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